이게 정말 2026년 대한민국 맞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자백 유도죄가 실제로 검토됐습니다. 좁히고 약 먹여서라도 야당 대표를 엮겠다는 그 추악한 설계 매불쇼에서 그 민낯이 완전히 까발려졌습니다.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이 하루에 2번씩 용산으로 직보됐다는 정황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 노릇을 하며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김성태의 수상한 고백까지 더해졌습니다. 술은 안 마셨다고 펄쩍 뛰면서도 입국 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얼떨결에 인정해버렸습니다. 앞뒤 안 맞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추악한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언론이 입 다물고 숨기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매불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제 국정조사 들어가기 앞서서 그 자백 유도죄 관련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의 수사 2단 얘네들이 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백 유도죄를 썼다. 그 문건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상호가 또 진술을 했더라고요. 예. 문상호 진술 잠깐 좀 볼까요? 네, 노상원이 자백 유도죄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네. 이렇게 국방부 특수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예.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기현이가 판결을 잘못했죠. 2024년 12월 2일 날 개헌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로 2024년 6월 달에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자백 유도죄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제 고문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거든요. 노상원이가. 그래서 자백 유도죄에 대해서 준비해보라 했더니 실제로 찾아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핀하고 티오펜탈 나트륨, 프로포팔, 케타민이 있는데 재고까지 확인을 해요. 재고까지.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하고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은 국군통합병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문상호의 동기되는 친구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종류는 국군통합병원에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벤조디아제핀이 제일 문제인데 뭐냐면 나머지는 주사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사니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벤조디아제핀은 뭐냐면 알약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줘 패고 입 열어 임마 해갖고 집어넣고 물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냐고요. 그래서 줘 패고 별짓 다 하다가 개한테 너 물릴래 뭐 했다가 뭐 밤 안 재우고 잠 안 재우고 이게 이미 그 앞에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이 쫙 나열되어 있고 그래도 안 돼서 무저항 상태로. 무저항 상태. 무저항 상태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용도가 그거예요. 네?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서 회유와 협박에 만드는 방법인데 벤조디아제핀은 군인들이 마구 쓰기 좋게 알약으로 돼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런 거는 또 시리아라든지 인도 뭄바이에서 테러 사건 났을 때 어떨 때는 경찰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테러 단체가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미국도 쓰기도 하고 관타나모라고 하는 쿠바에 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불러다가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 무섭네. 네. 근데 이 문건을 내란 6개월 전에 이미 만들었다. 그렇죠. 6월 중순에 6월 중순에 노상원이가 지시해서 문상호가 자기 저기 특수처에다가 지시하고 거기서 군무원이 작성해서 위에 올리고 해서 이거를 3장 복사해 가지고 가서 문상호가 노상원이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거 문상원이가 보고한 문건이에요? 문상호가 문상호 현 당시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정보사에서 작성한 거네요. 예, 네. 정보사에서.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상호가 그러니까 뭐 요원들한테 얘기했겠지. 그 문건 작성해서 그 문건을 문상호한테 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문상호가 여기 노상원한테 건넨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예, 노상원한테 줬어요. 줬어요? 네, 노상원한테 줘가지고 이 정보사 관련 그러니까 약 700페이지 넘는 판결문에 정보사 관련 부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노상원이가 어느 정도 하냐면 문상호한테 지시하기도 하고 아예 지가 제대했는데 전역했는데 거기 대령들한테도 직접 지시를 해요. 와 미쳤네. 그러면은 이렇게
노상원이가 현역 대령들 뭐 정성욱이나 김봉욱이한테 지시해서 똘똘하네 뭐 15명 준비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문상호 지시를 하기 전에 예비역이 현역한테 지시를 해요. 대령한테. 그러면은 야 무슨 지시 안 받았냐? 문상호가 확인하고 지시 받았습니다 하면 아 그거 장관님 뜻으로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뜻으로. 다 김영현 장관의 뜻으로 지시로 이해해 해서 노상원이가 김영현하고 동급으로 돼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도 전부 문상호가 노상원한테 보고하면 노상원이 김영현한테 보고하고 김영현은 당연히 윤석열한테. 만반의 준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보고한 거죠. 철저하네. 야,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럼 22대 총선 우리가 투표만 잘못했으면 이거 다 실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끔찍한 일인데 댓글에 내란 지겹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은 끔찍한 큰일 일입니다. 납니다. 예. 네. 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박선원 의원님은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있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저기 국정원 전직 국정원 차장 네, 잘 숨어 있었네. 정무직으로. 최강 의원님 이름 있었죠? 아, 저는 실명으로 없었습니다. 저도. 아. 저는 별도로 별책 부록으로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요즘 제가 약간 핫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원래 핫해가지고 그 수첩에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2번이나 이름 들어가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오면 안 같아요. 돼요. 그리고 남편도 들어가 있고 남편은 맞아요. 이름은 아니고 그걸. 민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름이 서영교 여기다가 한 번 쓰고 또 김건희가 한 번 더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쓰이고 아이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지 어쩐지 그래서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먹을 뻔했잖아. 아유, 잘해주고 주사 맞을 뻔했잖아. 아유, 네. 시간 얻어 얘기입니다. 터지기도 하는 거였어. 아이 나는 10월 아이고 무서워. 예. 10월 30일 문상호가 전화 왔다니까요. 아,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그랬다니까. 와. 그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걸로 너 끝이고 너 죽인다는 뜻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김병조는 야 너만 봐준다고 그런 거다. 아니, 후자는 아니지. 그러면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전자겠죠. 네, 너하고는 끝이다. 예. 네. 그때 아니, 정보의 간사로 잘 국회의원 안 발전했는데. 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온 정말. 세상을 바꾼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중요한 늙은 초선입니다. 초선이라는 말이 좀 새삼스러울 수 있어요. 초선입니다. 늙은 초선입니다. 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었거든요. 어제도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물론 보도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제거하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는 것. 딱 요건 하고 싶어 했어. 왜냐? 그 세력들만 사라지면 본인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거 작업에 최윗선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최윗선이 어디였는지 대단한 사건이야. 객관적 증거로. 객관적 증거로. 네. 자, 일단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말단이 박상용.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박상용이가 윗선을 아주 친절하게 다 브리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 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그렇지. 팀킬. 어, 팀킬이. 기가 막혀. 자, 일단은 검찰 라인의 최윗선, 총장까지는 정리가 됐죠. 네. 그런데 그 더 윗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4월 작성된 문건인데요. 문건 띄워주시죠. 자, 요거 보면 이제 쌍방울 그룹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해놓은 거야. 와, 사건 수사 상황.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거 검사 이름 뭐
어떤 검사는 요런 거 정리했고 어떤 검사는 요런 수사했고 요런 성과 있고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요게 윤석열한테 매일같이 비공개로 2번씩 보고가 됐다. 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이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경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경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렵다. 이 큰 혐의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죠. 너무 큰 이야기인데 아니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이거는 이제 최윗선이 드러난 거야.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아. 표정 보셨잖아요. 이시원 표정. 그렇습니다. 아, 이걸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야 이게 이 커버가 될까.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이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난리 아닌가? 나야 되는데 난리 나야 됩니다. 조용해요. 이 난리 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해.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예.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드디어 국회에 처음 드디어 왔어요.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엄청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가 있었잖아. 네. 국정조사 하루 전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쌍방울 아지트에서 김성태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거야. 국정조사 전날에. 와, 이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것도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요. 자, 이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굉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증인 여기 어딘지 알아요? 티파니 쌍방울 아지트예요. 여기 김성태 증인 여기 어딘지 알죠?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가서 김성태 증인을 어젯밤에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CCTV로 확보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만났으면 이거는 완전히 증거 조작의 조작입니다. 김성태 증인 어제 저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제 저기 소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마셨고 일단. 소주 마셨습니다. 약간 느낌이 저 어떻게 알았지? 그래 이거 말이 진짜 놀랬어. 이게 뭐예요, 의원님? 예, 김성태 쌍방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티파니. 그러니까 단란주점 겸 룸살롱 비슷한 데가 티파니고요. 저기.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다니다가 요새는 좀 답답하다 해가지고 V 라운지로 저기 김성태가 저기가 이제 꽤 유명한 약간 개방된 그런 속에서 바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 데인데. 네. 저기하고 티파니하고 9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 근처군요. 네, 그 근처에 다 있는데 저기를 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김성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호남이를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만났다고 한 방영철이는 사실상 요새 정신병 약 먹고 애가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대요. 김성태가요? 네. 그랬다가 이혼한 부분은 빼고 방영철을 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요새 많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요. 이 말은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이혼함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또 그 말은 또 못하고 쑥 빠지고. 그건 말하기 어렵지. 네, 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박상용이하고는 의형제가 아니래요. 네, 박상용이하고 어제 호의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박상용이하고는 이제 뗄 수가 없대요, 둘이서. 의형제 부분 관계니까. 네. 합의를 받. 계속. 이제 이익은 박상용이가 지켜주고 책임은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넌 부담 없지 않냐? 그 이재명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화영이만 잘 꼬드겨서 이용을 하면 너의
이익은 다 보여주겠다 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둘이서 이제 그렇게 담합이 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밥은 인정하고 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연어술 파티 5월 17일. 5월 17일 날 다 모여가지고 뭐 이제 그건 빼박이니까. 아니 그 의원님 잠깐 국민의힘 사람들 만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시간대가 살짝 이게 비끄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어긋난 측면이 김성태는 10시부터 술을 먹었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근처 어디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중에 국조 특위 사람은 없었다. 네. 근데 조금 이상한 사람 하나 있긴 있어요. 중첩되는 사람이. 중첩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어요. 자, 강남에 있는 거죠, 저거는? 예, 압구정. 예. 있어요. 그 건물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의 건물? 그 회사 건물? 네, 그것까지 이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그건 체크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국정조사에 나와서 무슨 말은 하고 무슨 말은 하지 않을지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겠냐.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밥은 다른 검사도 간혹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밥은 인정을 하는데 술은 이게 박상용이 빼도 박도 못하게 징계감이다. 이게. 박상용이 다치니까. 네, 그러니까는 밥이야 뭐 다른 검사도 하지 않았냐. 오케이. 그다음에 뭐 진술 세미나 했다고 하는데 공범들 기다리다 보면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망가는데 네. 술은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술은 안 마셨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러니까 저희 김성태 진술 들어보면 술 마셨다는 부분에 펄쩍펄쩍 뛰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밥이나 진술 세미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용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네. 자,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성태가 나왔어. 김성태한테 들을 답 중에 핵심적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맞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거든. 맞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태의 진술은 그동안 계속 바뀌어왔어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이 바뀌거든요. 근데 2023년 3월 10일 접견 녹취를 보니까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김성태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자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저 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야. 네. 근데 본인이 자 일단 첫째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야. 요거 핵심이야.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회의 걸치고 가잖아. 근데 본인이 생각이 너무 센 발언을 제의가 있었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대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진술로 나왔고 조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난 사진 보셨죠? 네. 예,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났고 네. 그때 너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조경식 부회장이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임위가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장면이 나왔고 어제 나온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회의도 하고 제의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탁 걸쳐놓고 가죠.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지. 그렇죠. 이 사건이 이게 핵심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내용인데. 이걸로 보도가 도배돼야 되지. 예. 보도 없어. 근데 언론이 뭘로 도배한지 알아? 김성태가 나 연어술 파티 술 안 마셨다.
그걸로 다 도배돼 있어. 그거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걸 헤드라인으로 다 이거만 뽑았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술 안 마셨다. 진짜 나쁘지 않냐는 거야 나는.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국정조사 청문회 나온 김성태 입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회유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없잖아. 이것만 있단 말이야. 이것만. 자, 그런데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회유의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그런데 그마저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술을 마셨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야. 김성태하고 김성태 지인이 접견했을 때 그 내용이 빼박으로 딱 나오잖아. 예. 매불쇼에서만도 몇 번 얘기한 이거 것 같은데 수없이 다뤘잖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2024년 5월 17일 지인 접견 중에 김성태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태풍 속에 들어가 버린 것 어떻게 하겠냐.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은 나온다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물은 좀 있잖아. 숙수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해. 흉금 없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 네. 끝났죠. 그리고 이날 이제 또 카드 결제 다 나왔고.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언론은 다 도배합니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의 진술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리오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게 이제 결론 났어. 그것도 이제 의원님 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났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 송금의 목적이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내부 문건으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서영교 의원님의 그 자료, 요거 딱 나와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 없어. 또 확실한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 네.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북한에서? 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곳이야. 이게 조선 아태위구나. 조선 아태위 많이 얘기 나왔지. 네. 그런데 쌍방울의 나노스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자. 뭐 이런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그게 이제 500만 달러 주기로 한 문건이 또 있어요. 계약금으로. 딱 있습니다. 딱 있잖아. 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대북 송금은 수사할 것도 없어 이제. 끝. 끝. 저 사람들이 증거로 다 배제한 것만 싹 모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증거는 쫙질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네. 다 알면서 그걸 빼버리고 만들어 정확합니다. 왜곡했다는 게. 예. 그게 맞습니다. 나쁜 거예요. 다 알면서. 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저것들을 찾아서 내게 된 거죠. 예. 찾아서 냈는데 그 안에서 판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아주 유일한 물증이 그 일본 호텔에서 뭐 시애틀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서. 가짜 문서, 네, 보고서 예. 이것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봐야 되는데 저희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다 드러났어. 온 세상에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오늘 매불쇼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걸 받아서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중으로 당에서는 특검법이 진행돼 나갈 것이고 아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통과시켜 낼 것이고 그런 속에서 수사는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겸직하니까 좋아요. 네. 국조특위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겸직하니까 본인이 만들었어. 이 호환이 지금 제가 만들진 않습니다. 특검법은 귀한 분들이 만들고
아유 저는 안 만들어요. 맞아. 거기서 만들면 제가 할 수 없이 통과시키는 거죠. 국민의 민심에 와서 통과시키는 거죠. 네.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저 합의서 송명철과 김성태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서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합의를 해요. 예. 그러면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다.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대납 비용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합의서 쓴 계약금은 어디 갔어? 그렇지. 그 500만 달러는 이 합의서를 쓰고 준 계약금인 거지요. 네. 계약금의 일부가 갔고 이 돈을 마저 다 잘 주면 북한에 가서 아까 말한 그 자료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지. 그럼 방북을 해요. 그러면 북이 그때 공개하기로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때 공개하기로 하면 북한이 대북 이제 사업에서 엄청난 단독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북한의 주식은 쫙 올라가고 어떻든 뭐 주식은 그 다음이라 하더라도 저들은 대북 투자 사업을 하려고 네. 눈에 불을 켜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고 그걸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질질 끌려서 윤석열이 잡아오라 그래서 잡혀갔는데 보니까 이건 다 어디 가고 스마트팜 비용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그렇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재명 건 아무리 연결해도 안 되니까 끊어내고 이제 어제 나와서 1차로 이재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영웅입니다. 네. 누가 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김성태도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대. 그렇죠. 그런데 박상용은 위대하대.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왔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거죠. 지금 어제 보면은 하여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주가 조작이 첫 번째고.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가장 크니까. 감옥도 들어가고 돈도 다 뱉어야 되고. 그렇지. 그 주가 조작, 술, 박상용 세 개가 금기어야. 그렇습니다. 그것만 부인하고. 맞아요. 저는 법조결합식 어제 참 참담했던 게요. 그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발전해온 이유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나온 게 검사의 객관 의무,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거를 완전히 정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거는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라도 제출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해라 이거고. 네. 법원은 설사 유죄의 심증이 가는 증거가 있더라도 무죄일 것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유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지. 네. 근데 그게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니까 있는 증거도 빼버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완전히 민주주의 형사사법 체계를 그냥 무너뜨린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네. 와. 아, 이거 정말. 요거 혹시 비춰지나 모르겠는데 뭐죠? 요거 이제 1차 합의서 1월 17일 아태위하고 한 합의서에도 경기도 언급이 하나도 없고 5월 달에 한 민경련하고 합의서에도 경기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그다음에 없죠. 7월 1일 날 방금 서영교 위원장이 가져온 그 문건에도 뭐가 또 있냐면은 그 방용철 문건이에요. 네, 방영철 문건에 뭐가 있냐면은 평양에 회장이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공개 행사를 하자. 네. 라고 딱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삼자가 합의한다. 아태, 쌍방울 그리고 관계기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삼자 합의 얘기.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볼 필요 뭐 없어요, 깔끔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돈이 무엇 때문에 갔는지까지도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그런 본질을 다루지 않고 안 김성태가 술 안 마셨단다. 민주당 너네 다 틀린 거지. 이러고 앉았어 아직도. 아니 근데 저거는 술은 김성태가 이화영이 먹이려고 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술하고 네, 연어하고 마음 해가지고 풀어지게 해서. 네. 이화영이 야 화영 형 한잔 해. 네네. 그러니까 나는 안 마셨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기 아이, 때문에 저는 그조차도 뭐 본질은 아니고 네, 본질은 그리고 아니죠. 나는 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요. 아까 티파니인지 뭐 V라운지 네, 티파니. 네. 소주 마셨다잖아. 소주 마셨다잖아. 소주를 좋아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은연중에 접견하면서 오늘 소주란도 한잔 해야 되는데 결전의 날인데 소주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석수병에다가 소주를 담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화영이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화영 청문회를 할 때 그거였거든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이 종이컵을 받아서 물인 줄 알고 했는데 냄새가 소주 냄새였다. 그러면서 소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계산서가 나왔잖아요. 네. 이 소주를 가지고 들어간 게
박상웅이에요. 음. 소주를 산 건 다른 애가 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고 박상웅이 13층에 있다가 나가요. 여기서 받은 거죠. 네. 받아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갖고 2시간을 있는 거예요. 2시간. 네. 그 안에서 1313호에서 2시간을 실컷 이야기하고 먹고 이야기했겠죠. 여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소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아파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불쌍한 척은 되게 불쌍한 척하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다음에 봤거든. 거기서 8시 40몇 분에 나와요. 1313호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차가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네. 그럼 지가 운전했으면 술을 못 먹는 거고 어.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요게 탁탁탁 찍혀 있는 다 맞습니다. 네, 다 찍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속이 아파서 술을 샀어요. 소주 살 때 속이 아파서 샀어. 소주만 사? 안주를 사야 되잖아.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최고 네. 앵커가 딴 이야기 좀 넘어가자고. 우와 대박. 감히 와, 진짜 고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셨어요? 네. 계속 쌍방울 예. 이야기 말고 다른 건 아. 하든지 근데 좀 마지막 맞습니다. 한 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요 아까 이 문건입니다. 아, 그렇죠. 문건. 혹시 이 문건 그 윤석열에게 보고된 아, 윤석열 보고 문건. 예. 요게 이시원에게 이제 묻잖아요. 예. 이시원 너 통해서. 요거 문건 기억하지? 나 윤석열에게 보고했지? 그렇지. 매일매일 윤석열은 보고받았지? 하루에 2번도 보고받았지? 번씩. 그래도 윤석열은 아직까지 검찰총장이었지? 그렇지. 대통령 자리 있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문건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2023년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문건이에요. 네. 5월 1일까지 수사한 내용의 문건이에요. 이 내용의 문건에는 이재명 방북 얘기라든지 이화영이 보고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직 이런 내용이 없고 이화영 주변을 터는 얘기, 네. 법카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주식 이야기 이런 걸 터는 이야기만 있어요. 네. 요 뒤에 5월 17일부터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 다음에 예정 사항이 있는데 그렇죠. 5월 1일 요 예정 사항에 이제 도지사 평화부지사 업무 보고는 털 계획이 딱 있어. 5월 1일. 거기 딱 있어. 5월 1일부터 요걸로 그 뒤로 네, 5월 가정에서 1일부터 나오는 간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깔끔합니다. 예정 사항까지. 그렇습니다. 요 내용이 여기에 그들의 주제 흐름이 바꾸자고 다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주제 바꾸자. 아우,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바빠, 우리.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우리.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 못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최영님이 것 바빠. 같습니다. 네. 자, 대단히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해. 근데 중요히 왜 선고돼야 되는 언론이 왜 이걸 안 쓰는지를 모르겠어. 자꾸 저한테 이제 짜증 좀 그만해라고 하시는데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너무 중요해요. 속상해서 그래. 네. 진짜 아니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 아닙니까? 네. 너무 심해요 지금. 심지어 뭐 아까 그 보도 술 안 마셨다 여기에만 초점 맞췄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플러스 조선일보 같은 데는 이런 국초특위 청문회 왜 하냐. 맞아요. 뭐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그래도 속상합니다. 다른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안 만났다. 관계없다. 이걸 또 쓴 좋은 언론들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몇 개 안 됩니다. 진짜 극소수야. 아이고. 한 두세 군데인가? 매불쇼가 있는데 일당백인데 뭘 걱정해요. 아유, 매불쇼 대단히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박선호 의원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 TV 구독 부탁합니다. 박선호 TV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영교 TV 있네 있어. 있어. 네, 구독해 구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율사분들을 모시고 네. 윤석열 선고 그리고 어제 이제 김건희 선고도 잠깐 좀 네. 포토코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까지 싹 다. 그렇습니다. 어제 거 복습, 오늘 거 예습 갑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한 손님 두 분이 나와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진짜 귀한 분입니다. 예, 이분은 선거 치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음이 아직 잘 추스러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 매불쇼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떼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다니시면서 그래도 같이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훌륭하신 예. 분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민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네, 괜찮으시죠? 괜찮죠. 네. 저는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네.
품성, 품격을 네.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한테 서운한 건 조금 없어요. 사라지셨나요? 네. 원래 제가 서운하다고 그랬었나요, 제가? 예,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어요. 그거조차도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한번 해서 진짜 품격이 대단한 분이야. 제가 이제 대단하십니다. 경선 끝나고 네. 약간 이제 시간도 있었겠지만 마음 좀 아플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유시민 작가님하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낚시 가자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팔자에도 없던 낚시도 가고.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네. 많이 위로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최대한 쿨하게 얘기하라고 예. 쿨하게 얘기했는데 쿨하게 얘기한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런 거지 뭐 의원님이야 쿨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판사 출신 한 분이 저희에게는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제 왜냐하면 또 선고 생중계를 함께 다뤄야 되니까요. 한동수 변호사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한동수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유시민 작가 네. 아지오 구도 행사장에. 성수동에서 이제 매장이 개설됐는데요. 그때 변호사님도 보이던데요? 제가 그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아지오 구두이고. 아지오의 조합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 16분이 이렇게 구두를 직접 그 수제화로 만드시고 그것들이 이제 그분들의 맞아요. 어떤 생활이 또 되기도 네. 하고요.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었군요. 제가 아지오 모델입니다. 맞아요. 캘린더에도 이렇게 모델이야. 나오셨고. 그래요? 저는 뭐 판매량 증가에는 저는 도움을 못 드린 것 같고. 네. 아지오 구도 AGIO 구두 네. 이렇게 착용하시면 또 세상을 좀 가볍게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품격 있는 삶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지오 매불쇼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한 번은 네,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그 다운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네, KO 되는 그날까지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에 앞서서 요거 잠깐만 좀 다루고 갈게요.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을 했었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이 기가 막혀. 구형 장면. 박성재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박성재 후배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와, 이건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거의 검사가 한마디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진짜 후벼 파더라고. 조금 길지만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이렇게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요.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란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 기술자 이야기도. 네,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은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제 화면이. 네.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민관 판사가.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거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주경임 동사를 자백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사관 시간. 네, 좋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3시면 생중계를 하니까 아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습도 해야 되는데 어제 거 복습도 잠깐 하고 가야 돼. 복습 아직 안 했네. 요거는 진짜 짧게만 할게요. 네네네.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뭐 나오는 선고량이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이런 4년 이런 거에도 만족이 되나 봐. 1년 8개월 보다가 4년 네. 보니까 뭔가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들, 특별히 권력 있고 돈 많은 피고인들에게도 형이 낮추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또 반면에 계속 후행, 종합특검 등에서 추가 기소들과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형은 계속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네. 그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먹은 돈은 그대로 그냥 갚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버려 심지어. 네. 금감원이 다 계산해줬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그게 양형 요소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사를 가볍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수사를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비법조인이라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권오수라든가 그전 뭐 주포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징역 4년을 마치 합리화하는 듯한 공범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범도 약하게 처벌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는 요거 세게 처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형평성을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네, 그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공범 간의 이제 형의 이제 균형들을 주요한 형량을 정하는데 요소로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죄를 그 죄를 구분하는 거, 뭐 별죄라고 파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 또 범행을 축소한 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네.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계속 판사해 주시지. 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고 미치겠네, 진짜. 우리 그 변호사님만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너무 대한민국의 아까운 판사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도 돼요. 다시 가도 지금 아직 나이가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 형사재판이 배심제로 가는 날 그러면은 그걸 가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감형의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부당이익을 산정하지 못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얼마 벌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고 이게 뭐 시장 교란을 많이 한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감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중 구속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여서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야,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실패를 했다니 김건희가 훑어먹은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23억 정도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짜증까지 냈잖아. 네.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정. 그리고 시세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가 오히려 시세 조정하기가 쉬워서 주가 조작 범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논리라면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으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하는지 보세요. 정경심 교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었잖아요. 그때 명백히 그분은 거의 다 손해본 거 다 나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다 손실만 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을 쳐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판결을. 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무 시간 없어도. 그렇죠. 요거 읊어 이름. 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이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저 조상원이가 저 발표했었잖아. 안경 조금만 거. 맞아, 요만한 거 끼고. 맞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 천벌. 자, 그리고 어제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혐의는 완전 또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룰 시간은 없네요. 네. 자, 그럼 잠시 후 3시에 있을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예습을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구형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네,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 요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 요거 징역 2년 합쳐서 징역 10년을 특검이 구형을 했죠. 예, 10년 구형했고요. 백대현 판사가 1심 어떻게 선고했죠? 초범인 점을 고려하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사실 그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끄덕끄덕 많이 끄덕끄덕 했어. 계속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맞아요.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네. 근데 이제 워낙 초범이고 워낙 고령이라서 이제 감형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증거가 워낙 차고 넘쳐요. 그리고 죄질이 너무 나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짧게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막아서 성공했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 막은 다음에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 그 밥을 먹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해서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다 진술하고 증언을 했어. 그거를 봐도 너무너무 명확하고요. 너무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모 경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얘기인데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질 안 좋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저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저 2025년이야. 저 잘못돼 있네. 네, 2025년입니다. 경찰 특공대하고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촉은 경호관 니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경호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한 게 또 실행이 됐어. 그렇습니다. 총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잖아. 맞아요. 이거 봐봐. 맞지? 네. 그리고 또 복수의 관계자들 계속 김모 부장의 진술 조서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법정에서 김모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특검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김성훈이 대공 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뭐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 너무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 거의 내전이잖아. 그렇죠. 내전 지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깔끔하네요. 시간 내려. 고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사건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잘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체포방해 혐의가 아니야. 이건 내전 지시야.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다. 문 안 열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형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구형을 보면 국무위원 권한 침해가 있잖아. 네. 요거는 뭐냐? 계엄 당일에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사람들 국무위원들 8명만 불렀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들이 본인의 권한 침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구형 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은 뭐냐?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뭐냐?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외신에 뿌렸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백대현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5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뭐냐? 이미 계엄이 다 끝났는데 한덕수가 서명한 거 있지? 그렇죠. 사후적으로 예.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와. 근데 어쨌든 오늘 재판에서 저것까지 다 다뤄질 요 거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올 거야. 오케이, 정리됐어요. 이제는 그거 잘 들릴 거야. 잘 들릴 것 같아요. 예. 어제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중계 전에 혹시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되게 무죄 부분하고 양형 부분인데요. 네. 그 1심에서 무죄난 그 허위 공문서 행사죄, 행사죄 부분에 이제 강호구 부속실장이 이제 그 서랍에 뒀던 걸 행사 아니라고 봤는데 맞아. 그때 1심 판결에 적용했던 법리는 허위 공문서에 관한 법리가 아니고 위조 사문서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공문서는 비치하는 거지 일반 공중에 유통시키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네. 그리고 허위 공보 그러니까 대변인 외신 대변인하고 비서관한테 허위 사실의 그 프레스 가이던스를 이렇게 배포한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죄가 바뀌면 아주 자연스럽게 형량이 올라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초범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했으니까 너는 요번에 봐주면은 집행유예를 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속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양형 이유여서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다만 항소심 입장에서 점이론 포인트하고 범위 이론이 있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0개월 이런 올리는 양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